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추후 3년 사이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 안녕하세요.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주스쿨의 류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자기 주식 취득에 대해서 같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자기 주식 취득, 자사주 취득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허용이 되나요? 허용이 된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서 우리가 자사주를 취득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도대체 회사는 왜 자사주를 취득하는지, 그리고 자사주를 취득하고 나서 취득한 자사주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한번 한 가지씩 짚어서 이 쟁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사주 취득이라는 게 주로 어떤 경우에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스타트업의 사례를 들어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ABC가 공동 창업을 해가지고 회사가 쭉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이 쭉쭉 올라가고요. 영업이익도 나기 시작해요. 한 3년 정도, 4년 정도가 넘어가니까 BEP가 넘어가고요. 그리고 나서 투자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배당 가능 이익도 생기고 제법 회사가 성장했단 말이죠. 근데 ABC가 공동 창업을 했는데 AB와 C 관계가 삐그덕거리기 시작합니다. C는 15%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자 CTO인데요. 이 C가 계속 AB와의 관계가 멀어지면서 결국은 급기야 4년 차에 C가 회사를 떠나려고 마음을 먹게 됩니다. 이 경우에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무려 15%고요. ABC 간에는 주주관 계약서도 없어서 떠날 때는 주식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것도 전혀 없어요. 근데 C는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됩니다. 본인이 이 15%를 가지고 떠날 건지 아니면 15%를 처분하고 떠날 건지. 근데 C는 미련이 없어요. 더 이상 이 회사와 얽히고 싶지도 않고 AB와 얽히고 싶지도 않아요. 이런 경우에 C가 누가 좀 C의 주식 15%를 사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이 C의 주식을 사줄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단 말이죠. 만약에 이 회사에 기존 투자자가 있다면 오케이, 투자자가 그래도 금전적 자금적 여유가 있으니까 제가 그 주를 저희가 투자한 금액의 30% 할인된 금액으로 제가 살 수 있다면 제가 그걸 사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 회사는 투자 없이 성장한 회사이기 때문에 투자자도 없어요. 그렇다고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이 회사의 주식을 미래의 가치를 보고 매입을 하는 경우도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 공동 창업을 했던 AB가 사거나 아니면 회사가 사는 상황이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AB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창업을 했고 그 기간 동안에 회사가 급성장을 해서 회사의 밸류에이션 가치가 높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액면가로 사면은 증여세의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리고 살 수 있는 돈도 없어요, AB는요. 그동안 회사는 성장시켰지만 개인적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없었다는 건 거죠. 이 상황에서 나설 수 있는 게 바로 회사입니다. 회사가 배당 가능 이익을 만들고 있고 이익이 남고 있고 이 경우에는 회사가 C의 주식을 자사주 형태로 내가 사줄게, 그리고 내가 15%를 보유할게 라고 등장할 수 있다는 건 거죠. 이게 바로 자사주 매입입니다. 이 자사주 매입, 이게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나라 상법은요, 원칙적으로 2011년 이전에는 원칙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허용하지 않고 예외적으로만 자사주 매입을 허용을 했는데요. 2011년 개정 상법 이후에는 상법 제341조에 따라서 자사주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이제 허용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1조 한번 읽어볼게요. 자사주의 취득 제1항, 회사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 다만 그 취득가액의 총액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자산액에서 제462조 제1항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단서는 뭐냐면요, 배당 가능 이익을 뜻합니다. 즉 341조에 따라서 상법은 원칙적으로 배당 가능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 자기 주식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상황에서 공동창업을 한 누군가 또는 주식을 받은 임직원 중에 한 명이 이 회사를 떠날 때 주식을 처분하고 싶은데 이 주식을
살 수 있는 사람은 현재로서는 없고, 그리고 이 주식을 어떤 방식으로든 회수를 하고 싶을 때는 만약에 회사가 배당가득이익이 있다면 자사주 매입 형태로 회사가 사는 것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을 먼저 좀 인식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상법상으로는 자사주 취득 자체가 허용된다고까지 말씀드렸고요. 그 절차는 어떤가? 어렵지는 않습니다. 제1항에 따라 자기 주식을 취득하려는 회사는 미리 주주총회의 결의로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결정해야 된다. 첫 번째, 취득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 및 수. 두 번째, 취득가액의 총액의 한도. 세 번째,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기간. 이렇게 딱 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자기 주식을 몇 주를 취득할 건지, 그 다음에 취득가액은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취득을 할 때 보유 기간은 어느 정도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정해서 주주총회만 하면, 주주총회 특별 결의도 아니고 주주총회 보통 결의만 하면 자기의 주식을 어렵지 않게 취득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절차까지 한번 파악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자기 주식은 도대체 스타트업 기업들이 왜 과연 취득을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죠. 첫 번째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 케이스처럼 주식이 제3자에게 갔을 때 지분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 상황이 우려가 되기 때문에 회사가 먼저 자기 주식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지분 확보를 하기 위해서 그 15%, C의 15%가 만약에 내가 전혀 컨트롤 안 되는 제3자가 매수를 한다면 이러면 이제 의결권 행사 등의 복잡한 일이 생기겠죠. 그래서 안정적인 경영권 확보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두 번째는 만약에 주식이 아주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가 자기 주식을 살게 라는 것이 특히 상장회사 같은 경우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 주식은 주당 30만 원까지 갈 수 있는데 지금 여러 가지 매크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주당 3만 원까지 떨어졌다면 내가 이 주식을 살게 라고 하는 것 자체가 주가를 부양하는 자신감을 보여주는 그런 행위일 수 있다는 것이죠.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주들의 권리를 제고하면서 장기적으로는 회사 입장에서는 3만 원짜리 주식을 사서 쭉 30만 원까지 끌어올린다면 그러고 나서 주식을 판다면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또 나중에 매도하여 이익을 남길 수 있는 그런 기회까지도 얻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임직원에 대한 상여를 위해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있어요. 보통은 임직원의 모티베이션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기 주식보다는 스톡옵션을 많이 주죠. 그죠? 근데 스톡옵션의 제한이 있어요. 어떤 제한이 있느냐? 스톡옵션은 10% 룰이 있죠. 그죠? 10% 룰이 뭡니까? 발행 주식의 10% 한도에서만 스톡옵션을 줄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스톡옵션을 줄 때 1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스톡옵션을 줄 수 없다는 룰이 있죠. 그렇다면 이런 경우에 스톡옵션을 줄 수 없는 건 거죠. 이미 10%를 스톡옵션을 다 준 회사나 아니면 상여를 지급을 하고 싶은데 10% 이상의 이미 주식을 보유한 자들에게는 스톡옵션을 못 준다라는 문제가 있겠죠. 이럴 때 임직원들의 상여를 위해서 모티베이션 향상을 위해서 스톡옵션 대신 자기 주식을 활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자기 주식을 취득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스톡옵션을 실제로 주기도 하고요. 또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이걸 소각시키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C의 15%를 회사가 취득해서 이걸 소각하게 되면 나머지 A, B의 주식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효과가 있겠죠. 그러면 대주주들의 지배권이 강화되는 반사적 이익까지 생긴다는 거고. 이런 5가지 정도의 이유들로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자기 주식을 매입할 때 여러 가지 이런 목적들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자기 주식을 상법상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취득하고 그 이후에 어떻게 할 것인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식의 의사결정이 필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자기 주식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쭉 나눠봤는데요. 인사이트를 좀 정리해서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상법상 자기 주식 취득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그리고 허용되는 기준은 기본적으로 배당 가능 이익이 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라는 부분. 두 번째는 상법상 자기 주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전에
주주총회의 보통 결의를 거쳐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세 번째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아무런 목적 없이 취득하면 안 될 겁니다. 그렇죠?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구체적인 플랜을 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을 해야 될 겁니다. 첫 번째, 주주의 경영권, 회사의 경영권 안정을 위해서, 즉 주주 주식이 제3자에게 가서 컨트롤되지 않는 그런 경우가 발생해서 경영권 자체가 흔들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두 번째는 저평가되어 있는 주식을 매입을 해서 주주들의 이익을 제고하고, 그리고 또 회사도 나중에 그걸 가치를 올려가지고 이익을 볼 수 있게 위해서. 세 번째는 임직원에 대한 상여를 위해서. 네 번째는 스톡 옵션을 줄 때를 위해서 미리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 다섯 번째는 자기 주식을 매입한 다음에 이걸 소각시킨 다음에 지배주주들의 지분을 오히려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여러 가지 목적들 중에서 우리 회사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플랜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기 주식을 취득해서 추후 3년 사이에 어떻게 처분할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조금 더 면밀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그리고 나서 의사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사의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 여러 가지의 고민되는 포인트들, 그리고 절차, 그리고 향후의 플랜까지 한번 알아봤고요. 추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자기 주식 취득과 관련돼서는 얼마로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지가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자기 주식을 회사가 취득을 하는 데 있어서 시중에 평가되는 일반적인 가치보다 오히려 더 낮게 취득을 한다면 문제가 생기겠죠. 그죠? 또 취득한 자기 주식을 상여로 줄 때 있어서 또 세금과 관련된 문제도 생길 것이고요. 그래서 자기 주식을 취득할 때는 이 시가를 잘 판단하고,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상증법상 가치 평가를 한다든지, 아니면 구주가 최근에 거래된 금액이 있는지, 아니면 최근에 신주를 투자받을 때 얼마를 단가로 투자받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적으로 고려하셔가지고 자기 주식을 취득해야 될 겁니다. 만약에 이 최근에 거래 금액, 최근에 투자 금액, 아니면 상징법상 가치 금액,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본인이 임의로 정한 금액으로 자기 주식을 취득한다면 요거는 배임 횡령 이슈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법인세나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식 취득 금액과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고민이 된다면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의 자문을 받으셔서 이 취득 금액을 얼마로 하는 것이 법률적으로도 문제없고 세금적으로도 가장 안전한지를 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주주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주주스쿨의 류재현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